지금 지성패 어디 뭐 1,800부터 한 좀 높은 데는 한 2,300까지 받던 직원들이 그 보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담사로 영원히 있으면 그분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담사, 민초 상담사를 하다가 위에 팀장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팀장 올라가서 나중에는 뭐로 가야 됩니까? 이제 프로젝터, 완전히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야 사실은 여러분이 바라는 보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천대 초반에서 그냥 영원히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제안서나 보고서나 기획서를 그나마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 지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는데 전국의 현재 5개 센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면 그분의 업무 수준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뭐 상담 테크닉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상담만 해야 된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보수가 높아지려면 보고 업무를 해야 돈을 준다.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서 사실 직업 상담 잘한다. 물론 잘해야 되겠죠. 예,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보통은 이제 제가 볼 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몇 년입니까? 7년, 8년 됐습니다. 그냥 일자리 센터에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가 내 일과 일, 생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욕구는 다 있다고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좀 리더가 되고 싶은 욕구, 보수를 더 많이 받고 싶은 욕구는 어느 인간이라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꼭 제안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획서나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인데 제안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상담사에서 약간 팀장급으로 올라가시면 제안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시간 말을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걸 작년에 민간 상담 인력 양성 과정에서 한 4시간 정도를 교육했던 내용을 촥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그건 아니도 같은 거는 좀 떼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대로 쭉 뭐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가시고 그 내용 중에서 아마 여러분이 저거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인지하고 가시면 오늘 한 2시간 소비하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네. 상담사분들이 잘 안 들으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민간 상담력, 작년에 민간 상담 인력 양성 과정 해가지고 그 4개 지역에서 한 40명씩, 30명, 40명씩 했는데 다 지원을 많이 했는데 많이 잘라냈습니다. 인원이 오버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한 3, 40명씩 교육을 시켰는데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은 몰랐습니다. 네, 각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서 작성이 PT 부분인데요. 논리로 설득하고 감성으로 승부한다 하는 게 논리로 설득하고 감성으로 승부한다. 여러분 제안서 그 자체가 내용이 꼭 잘 돼 있어야 될까요? 물론 잘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잘 돼 있다고 내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감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그 논리적인 내용이 저쪽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와 감성이 혼합된 것이 제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내일 제안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청 사업에 내일 제안 발표가 있는데 저도 PT 발표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약간 논리적일 수 있지만 좀 딱딱하고요. 감성적인 접근 부분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는 논리와 감성을 모두 갖춘 사람을 PT 발표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와 감성의 어떤 조화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것도 절묘하게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그냥 쓰입니다. 자, 선생님은 어떤 기대감으로 있습니까, 오늘? 많이 얻어가야 누구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다 못 가져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그 고치는 것만 들고 가시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안 몇 개만 해도 실행을 꼭 하십시오.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한테 전체적인 것도 관심이 있고요. 일단은 그 정보서 하는데 하시죠. 네, 그 관계 어떤 시조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뭐 마지막에 돈 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대강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제일 첫 번째 한 2장 나오는 게 그거 다 있어요. 사실은 쫙. 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네. 이 안에 그 갈로 안에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뭐한 생각과 뭐한 일을 반복하면서 뭐한 결과를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생각과 평범한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한 결과가 나오기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생각과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안서 작성을 회사에서 하는 글을 보고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쓸 때 그대로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대로. 제안서 한 2개도 하룻밤 만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보 분석의 내용이 전혀 안 되겠죠.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일자리 센터가 되게 많은데 오늘 구리 일자리 센터 제안했어요. 내일 저쪽에 뭐 수원 일자리 센터 한다. 이름만 바꿔보세요.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승부가 절대 안 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 그림은 오늘 이제 제안서 PT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지휘를 받고 끝낼 텐데요. 저는 표성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군생활을 한 33년 했어요. 그래서 중령으로 이제 53세에 정년 퇴직해서 나오면서 그 직전 2년이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서 직업보도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했지만 제가 혼자 예산을 한 18억을 제가 결제해줬고 결제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기한에서 했고 한 50억은 공제를 했습니다. 각 군에 50억을. 이 일을 하다가 한 3가지 목표를 잡았어요. 첫 번째 목표, 무역. 2번째 목표, 후번역. 3번째 목표, 커리어 컨설턴트인데 무역을 하려 하니까 보수가 1,70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 할 수 있다고 좀 자격증 다 따고 모든 걸 다 땄는데 보수가 너무 낮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를 써줄 데가 없겠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있는 차에 누가 사업을 같이 합시다. 지금 저희 회사 부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마케터였는데 그래서 국가보건처 서울재래우리지원센터 프로젝트 매니저를 한 1년 하다가 또 한 10개월 쉬면서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해군이었기 때문에 시운전 선장입니다. 시운전 선장을 조선소에 가서 하면서 직업 현장을 사실 많이 봤어요. 조선소는 모든 직업에 종합된 장소입니다. 모든 직업이. 거기에 가서 일하다가 주식에서 제대를 해서 제대군인 사업 좀 해봅시다. 해서 성공했습니다. 저 회사는. 저한테 뭐 2년 3개월 동안 어느 정도 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주면서 처음에 8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어요. 경기도에 8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그걸 1년 지나면서 그 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군인 사업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했는데 올해 3년이 지났는데 올해 이제 국방부 전직 컨설팅 7억짜리를 따서 갔습니다. 저는 다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니까 이때 상상상한 140년 돼서 그래서 총책해라. 그래서 하겠다. 했더니 좀 힘드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쉬다가 인저스에서 경찰관 사업이 되면 같이 하겠다 해서 여기 하면서 작년 7월부터 현재 경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소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점 9개 있는 거는 다 아시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선생님 혹시
이을 수 있습니까? 선 4개를 가지고 이거 다 이을 수 있습니까? 점을 다 이을 수 있습니까? 직선 4번 그었어. 네, 어떻습니까? 우리 예, 선생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직선에 예, 잘 안 됩니까?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 꼬마 중학교 1학년이 있는데 저가 잘하는 놈이 있습니다. 점하고 붙이고 우리가 이거 4개, 선 4개를 한번 그어봐라 이러니까 얘가 쫙 이래보더니만 금방 끄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이게 이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인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옛날에 이 문제를 이 안에서 막 끄고 있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2개가 밖으로 나가죠. 이렇게 여러분 이 점 9개 안에서 계속 긋고 있었죠. 그래서 제안서도 알고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안서를 쓴다고 내가 A 사이 생각만 가지고 절대 제안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B 써도 되고 저 C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제안 요청을 한 앞의 마음속에도 들어가 보고 계속 이 안에서 노는 것은 당연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밖에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체적인 제안서 프로세스 총괄입니다. 물론 이 내용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 부분도 많지만 제가 뭐 대한민국에 제안서 쓰는데 일이 본인은 아닙니다.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책을 한 5권, 6권 봤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 사가지고 또 이번에 이거 해서 또 봤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건 전문가가 이루어간 내용입니다. 일단 내가 어느 사업을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실은 제안서 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업을 따라서. 예. 전에 작년에도 그런 적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어떤 사업이 있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제안 정보가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더라. 예. 그럼 센터에 가만히 있습니까? 공급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수익도 좀 남겨야 되고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런 게 있다는데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발주할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마케팅도 해야 됩니다. 저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주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술 생각납니까? 혹시 술 생각나시는 분? 마케팅 술 마셔야 된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마케팅하는 마케터들은 갈 수는 없지. 아니더라고요. 이때 가서 정보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하고 교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또 바로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러면 제안 발표고 제안 쓰고 제가 다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내 제안서 내용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버리면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이 그 갑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갑이 자 모르는 분들 오세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쭉 이번에 우리가 제안 요청한 이유는 이거고 뭘 원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게 설명회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결심하게 되면 제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 혼자서 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큰 사업은 아니겠지만 혼자서 하십니까? 몇 분이 하시겠죠.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팀. 근데 이 팀이라는 게 구성을 하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몇 명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큰 프로젝트 같은 게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 직업상담사의 세계에서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혼자서 하는 데가 있고 2사람이 하는 데가 있고 한 5-6분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성부수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떼였으면 하는데 성부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중에 총괄합니다. 근데 혼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되는 케이스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어쨌든 팀 구성에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제안서 제출함과 동시에 사실 제안서 작성하면서 PT의 개념도 하지만 제안서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PT도 작성합니다. PT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그냥 갑니까? 아니죠. 연습. 제가 오늘 내일 PT가 있기 때문에 오늘 퇴근 전에 보니까 저희 부사장님께서 하시는데 계속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원래 나왔습니다. 시간이. 그 다음에 PT 발표하고 평가합니다. 다음 사업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땄습니다. 따서 사업 수행을 하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왜 안 됐지 하고 회사 내에서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그런 이유도 나중에 간단히 양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이클이 사실 돕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근거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자기 조직에서 제안서 작성을 한다 하면 옆에 조금 참여해서 그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한번 내 할게요 해서 가서 하세요. 이건 꼭 제안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 수행과 문제도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가지게 되고 기획하는 거나 보고서 만드는 거나 다 사실은 한 맥락입니다.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래서 분석하고 전략 수립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요약서를 좀 작성해서 PT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일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뭐 만드는 겁니다. 그냥 차례대로 요청한 대로. 그 다음 요약서 그냥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그 슬라이드 뭐 중요한 건 빼가지고 그냥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듭니다. 리허설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없습니다. 이제 이 지금 지역 지원 사업의 세계가 제가 많이 보니까 상당히 그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되게 바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그러나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안할 때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이 프로세스를 약간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이번 사업의 진짜 고객은 누구냐? 저거 갑이요. 갑은 사실은 고객 중에 고객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진짜 고객은 여러분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겠죠. 네.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뭐 루이비통의 어떤 해당이어야 한 자리인데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매장 수가 아니라 매장 안에서 경험이다.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서 저걸로 성부수를 좀 띄웠죠. 그래서 뭘 할 건가 정리해서 질문해 봅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컨셉이 어떻게 돼야 되지? 뭐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여러분이 앉아서 뭐 코칭에 질문하듯이 본인한테 질문해 보면 쭉쭉 나옵니다. 그거를 그냥 종이 위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간단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스토리보드 뒤에 나오는데 만들어라. 스토리보드 그런 거다. 그래? 그럼 해라 하니까 박스 만들어 집어여 봤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반드시 대조되게 지금은 어떤데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내 몸이 지금 이러니 야, 사진을 딱 보니까 날씬하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에포트를 상상하면서 다이어트 하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하시든지.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모으는 거죠.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조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의심해보고 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지? 질문해보고 그러면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제안서가 나오게 됩니다. 제안서 작성입니다. 이렇게 너무 약간 말씀드렸고요. 일단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쭉 그대로 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목차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들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일단 제안 요청서가 뭡니까? 제안 요청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안 요청서가 뭡니까? 제안 요청서가 있고 제안서가 있습니다. 제안 요청서는 갑이 나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사업할 사람 오세요 하는 게 제안 요청서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을들이 내가 할게요 하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게 제안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스토리보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제안서 기법에는 나오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기획할 때도 이 스토리보드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스토리보드가 있습니다.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아저씨 경찰청 사업을 한다. A4 한 2장이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A4 2장, 그 간단한 건 A4 한 장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A4에 만일에 A4가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어떻게 만들려요? 그 다음에 노체 속에 이렇게 해서 뭐 실행제 이런 박스를 쭉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나중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선을 긋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리 가야 되겠네. 업체 속을 이번에 마지막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스토리보드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그 영화사에서 필름을 자꾸 찍으면서 노블이 NG 나오는 거 있죠. NG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필름값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하나를 미리 박스화해서 개념을 잡고 간 겁니다. 거기에서 이해되었습니다. 그게 스토리보드입니다.